자, 오래간만에 다시 동영상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카티아 3 7주차 서페이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서페이스인데요. 서페이스는 밑에 있는 것처럼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세 번째 있는 수입 부분만 다음 주에 하고 나머지는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워봤던 내용 중에 GSD 작업 순서가 있었죠. 통상 작업을 준비하는 옵션들을 설정하고 특히 세 번째 지오메트릭 어셋을 꼭 설정하시고요. GSD 작업에서 프로파일과 가이드 커브를 생성하는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서페이스 생성과 에디팅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해야 되는 게 세 번째 있는 서페이스 생성에서 많은 명령어 중에서 그 수입을 제가 나머지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서페이스에는 총 17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우리 교재는 29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에는 4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페어, 실린더. 두 번째는 offset은 offset, variable offset, rough offset, mid surface. 가로친 이유는 버전, 그러니까 카티아 버전에 따라서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에는 크게 두 개 아이콘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있는 fill. 그 다음에 fill은 지금까지 우리 작업하면서 종종 써봤죠? 자, 다섯 번째는 multi-section surface, MSS라고 말하는 거고, 이건 multi-section solid하고 거의 명령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난번에 스파인 할 때 multi-section surface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스파인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블렌드가 있습니다. 자, 서페이스 이 명령어를 가지고 서페이스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보통 통상 처음에 서페이스를 만들 때는 이 익스트루드, 리볼루션 이 명령어에서 서페이스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입이 사실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죠. 자, 그 다음에 4, 5, 6번에 있는 거는 이미 서페이스가 생성되어 있을 때 서페이스의 일부 부분을 채워주거나 할 때 쓰는 게 4, 5, 6번에 있는 그 서페이스 생성 명령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서페이스 메뉴, 자세한 메뉴들을 21분짜리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이 메뉴를 그 유튜브를 관람하셔서 좀 더 보충적인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익스트루드 리볼루션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는 뭐 솔리드로 치면 패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패드를 할 줄 알면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하게 뭐 설명은 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는 그 서페이스 생성하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을 최초로 생성하면 프로파일 형태로 해서 서페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서페이스에서 방향, 그러니까 스케치는 방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디렉션이 존재하는데 이 돌출 방향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출 방향을 보통 수직으로 하게 되는데 수직 말고 어떤 특별한 그 각도나 선을 이용해서 방향을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돌출은 솔리드에서는 퍼스트 디렉션, 세컨드 디렉션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리미트 1, 2에서 한 창에 그냥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타입은 솔리드에서 했던 것처럼 up to, plane, up to 뭐 surface, dimension 이런 것들이 up to, through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고요. mirrored extent도 있고 reverse direction도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서페이스에서 면을 만드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스케치를 통해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또 통상은 이런 기존의 어떤 엣지를 이용해서 엣지를
익스트랙으로 잡아낸 다음에 필요한 서페이스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과제, 책에 보면, 실습 과제 10번이 있는데, CRT-TV 박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과제로, 여러분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과제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볼브예요. 리볼브는 이제 솔리드로 치면, 샤프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샤프트. 잠깐, 익스트루드 잠깐 볼까요? 잠깐만 볼까요? 자, 익스트루드.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익스트루드에서 특별한 그 엣지를 잡아낼 때 쓰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솔리드 작업을 했는데 솔리드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오른쪽에 보는 서페이스에 있는 솔리드거든요. 자, 우리 1학년 때 배운 그 솔리드는 회색으로 나오는데 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서페이스에 있는 솔리드인데요. 요 서페이스에 있는 솔리드를 쓰면 편리한 점은 뭔가면 파트 바디에 안 들어가고 지오메트리컬 셋으로 들어가서 얘를 하이드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시적인 솔리드가 필요할 때는 이러한 서페이스에 있는 솔리드를 사용하면 좀 편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솔리드가 작업이 됐을 때 엣지를 멀티플 익스트랙으로 잡아내서 내가 필요한 서페이스만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것들을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그 리볼브를 더 설명드리면요. 샤프트 기능이니까 어떤 회전축과 그다음에 단면에 해당되는 스케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리볼브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개의 스케치들이 필요할 텐데, 뭐 여러분 여기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4개의 대표적인 스케치를 작성해 봤어요. 첫 번째 것처럼 치수가 없는 거, 두 번째 것처럼 직선 프로파일로 형성돼서 꼭지점에 정확한 치수가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자, 4번도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커브인데 커브의 일정한 포인트 위치에 치수를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전체적인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될 때는 실습 3처럼 되고요. 실습 2나 실습 4는 완벽한 치수, 정확한 치수가 도면상에 주어지기 때문에 도면에 맞게 치수 작업을 통해서 그 리볼브 기능을 쓰면 되겠죠. 리볼브는 앵글 1과 앵글 2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60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앵글 1에서는 0부터 180도, 앵글 2에서는 0부터 180도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과제 2가 있는데요. 리볼브 실습 7번이 있는데 이런 어떤 튜브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스케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패턴이 아니죠. 트랜스레이트 기능을 써서 반복적인 형태를 만든 다음에 리볼브 기능을 써서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드는 작업이니까요. 한번 여러분 이거 실습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스페어예요. 스페어는 구죠, 구. 스페어를 서페이스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는 스페어를 만들 때는 이 리볼브 기능을 써서 만들어도 되지만 스페어를 많이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으로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자, 스페어에 들어가면 당연히 스페어의 중심과 그 다음에 스페어의 반지름, 그 다음에 스페어의 각도들이 주어지는데 이 각도는 여기 밑에 아이콘을 보면 두 개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게 돼 있죠. 두 번째 거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구가 존재할 때 필요한 거고요.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은 구의 일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도가 총 4개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직의 각도와 그 다음에 그 가로로 수평의 각도 두 개를 각각 180도씩 나누기 때문에 총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구가 알죠? 지구의 모양이 나타나는 본의 위도와 경도, 수직과 수평
각도를 여기서 부여하게 됩니다. 자,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잠깐만 하이드 시키고 새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은 여기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센터가 필요하고요. 센터에 대해서 잠깐요. 자, 센터가 필요하고, 센터 지어지면 바로 이렇게 앵글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지름 당연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앵글이 하나는, 그러니까 지구로 치면 위도, 적도 이런 거고요. 자, 얘는 북반구, 한국이 있는 위치, 얘는 남방구를 각도를 정의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위도,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동경, 몇 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도와 이게 위도죠. 그다음에 얘는 경도라고 그러죠. 경도. 이렇게 두 개의 그 구의 기준, 각도의 기준으로부터 180도 두 개를 나눠서 총 4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의 일부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오른쪽에는 구를 잡으면 전체, 밑에 각도는 다 비활성화되고요. 크기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비교적 심플하죠. 중심 포인트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구고요. 자,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린더예요. 실린더는 원기둥 아시죠? 원기둥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나 아니면 리볼브로 작업이 되는데 실린더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린더도 이렇게 별도로 아이콘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린더면 실린더의 반경과 높이, 그 다음에 실린더의 중심, 이렇게 3개가 필요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잠깐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아이콘 치고요. 자, 포인트, 중심 포인트니까 어떤 포인트가 존재하면 되겠죠. 자, 포인트가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 자, 포인트에서 실린더의 구와는 달리 얘는 방향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X, Y, Z로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면 방향과 그 다음에 레디우스와 그 다음에 첫 번째 방향의 높이, 두 번째 방향의 높이. 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물론 미러도 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패드의 옵션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실린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리볼루트, 서브 툴바 4개 아이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옵셋 그룹인데요. 옵셋에는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마지막 거는 이제 미드 옵셋이라고 해서 없는 버전도 있고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 가장 기본적인 옵셋이에요. 자, 옵셋은 일정 간격 띄우는 건 아시죠? 자, 간격 띄울 때 이것처럼 일정 선택한 서페이스를 일정 간격을 띄우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기는 25mm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옵션에 보스 사이드는 양쪽으로 간격을 띄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탭에 보면 여기 탭이에요. 서브 엘리먼트 투 리무브가 있는데 선택한 엘리먼트 이거는 서페이스가 4개가 붙어서 하나의 서페이스처럼 보이죠. 자, 이 중에서 내가 특별한 하나는 옵셋을 안 하겠다라고 할 때 그걸 선택해 준 게 서브 엘리먼트 투 리무브예요. 그래서 내가 옵셋을 하긴 하되 이처럼 이렇게 전체를 다 보스로 옵셋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일부 요 3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옵셋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그 면을 선택하면 자, 옵셋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게 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옵셋인데요. 옵셋이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익스트루드로 스케치에서 익스트루드로 보스 있겠죠? 미러드 익스텐트 했네요. 익스텐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옵셋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옵셋 서페이스 선택하고, 자, 옵셋 값 선택하고 프리뷰하면 이렇게 당연히 한쪽으로 존재하게 되고, 여기 보스 사이드로 하면 당연히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서브 엘리먼트 투 리무브를 선택해서 나는 요거는 특별히 필요 없다. 요거 선택해 볼게 하겠습니다. 자, 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걔는 옵셋을 안 하는 기능이 요거 서브 엘리먼트 투 리무브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다음은 베리어블 옵셋이에요. 베리어블은 옵셋인데, 베리어블이라는 게 옵셋은 일정한 간격,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세 개의 서피스를 만드는 건데, 베리어블은 이 세 개의 서피스의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것처럼 면마다 간격을 달리 두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의 면은 5mm, 두 번째는 10mm, 세 번째는 20mm에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한 건데, 이럴 때는 세 개의 면을 이제 이게 익스트루드를 한 번에 만들었잖아요. 이제 한 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요소처럼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간격을 주려면 얘를 서피스 세 개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리하는 기능이 디스어셈블이에요. 디스어셈블. 그래서 디스어셈블 들어가서 얘 선택하면 이 세 개를 분리할 때 내가 특정하게 모든 거를 다 분리해서 세 개니까 세 개로 나누는 게 올셀이에요. 올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한 게 도메인 o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올셀로 분해해서 이것처럼 익스트루드로 되어 있는 거를 서페이스 3개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서페이스에 대해서 베리어블 옵셋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일단 하이드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트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하려면 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분해를 할 때는 오른쪽에 보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에디팅 안에 들어있는 조인 안에 들어오면 제일 끝에 있는 디스어셈블 선택한 다음에 얘를 지금 익스트루드를 딱 선택하면 all cell 그러면 세 쪽이고 도메인 only 그러면 얘를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 하나만 만들어내게 돼요. 자, 우리는 all cell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 밑에 분해된 것처럼 세 쪽으로 다시 분해가 됩니다. 자, 위에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이라서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각각 분해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리어블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첫 번째 거에서는 각각 요소 말고 통합된 거 선택하고요.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서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하고 얘들의 베리어블 값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mm, 15mm, 얘는 뭐 30mm.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다른 옵셋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야. 자, 밑에 옵션인데 나중에 여러분 더 필요하면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브 엘리먼트 투 리무브 제거할 서브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러프 옵셋이에요. 러프 옵셋인데요. 자, 러프 옵셋은 울퉁불퉁하고 복잡한 서페이스 옵셋 서페이스 생성하는데, 울퉁불퉁하고 복잡한 여기 이제 멀티 섹션 서페이스로 단면 모양이 다른 거를 이렇게 생성했어요. 그럼 울퉁불퉁하잖아요. 이 옵셋 생성할 때 울퉁불퉁하게 나올 텐데, 얘가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울퉁불퉁하니까 일정한 간격을 띄는데 에러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그냥 러프하게 조금 더 완화시켜서 요게 에러 나죠? 이렇게 에러 날 때 완화시켜서 이 데비에이션 변이를 주는 거예요. 그 간격의 변이를 좀 주면 그 값에 따라서 좀 더 완화된 곡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옵셋 값이 여기서는 30mm로 되어 있는데 요 데비에이션은 그러면 30보다 작은 범위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데비에이션이 0이나 1이면 거의 30mm 그대로 다 일정 간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러 날 가능성이 있는데 데비에이션을 크게 해서 사실 29까지 하면 옵셋을 거의 0에서 30mm까지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얘는 첫 번째 거는 요 황토색처럼 보이는 거는 데비에이션 1mm로 만든 건데 데비에이션은 29.9 최대 값이 올리면 여기 하늘색처럼 나와요. 그래서 두 개 간격이 완전히 그 옵셋이 다르죠. 그래서 데비에이션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옵셋을 확인하되 원래의 서페이스보다 훨씬 더 변형이 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완화된 러프 그 울퉁불퉁한 정도가 완화된 그런 서페이스를 만든다는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값으로 이렇게 멀티 섹션 솔리드를 서페이스를 만들었어요. 되게 울퉁불퉁하고 모서리 이런 데는 거의 에러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자, 이런 데 옵셋하면 거의 다 에러 나겠죠. 이런데 예를 들어서 10mm 정도로 한번 일반적인 옵셋을 하면 이렇게 에러 뜬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는 이 러프 옵셋을 들어가서 얘를 하는데 자, 30mm 옵셋 하는데 지금 데비에이션 1mm로 돼 있지. 한번 볼까요? 계산을 막 해요. 지금 계산하죠? 계산해서 이렇게 완전히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자, 얘를 2mm가 아니라 이제 30, 여기 옵셋까지 30이니까 최대 29.9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계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29.9 이렇게 해보면 모양이 이렇게 거의 뭐 곡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완만한 곡선. 자, 이래서 이 옵셋으로 만들 때 에러가 나는 경우에 러프를 적용해서 하면 되고요. 데비에이션 값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얼마까지 최소될까요? 여기 나오네요. 얘는 최소 2mm 이상 돼야 된다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0.2mm, 최소가 0.2mm예요. 0.2mm 이상 이렇게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옵셋 값이 데비에이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한참 계산하죠. 자, 좀 이따 나오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드 서페이스. 자, 이건 카티아 버전에서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직 계산하고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솔리드가 있는데 솔리드의 그 면과 면 사이의 중간의 서페이스를 내가 생성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뭐 중간이라는 게 레이시오로 치면 0.5가 될 텐데 0.5 말고 0.2, 0.3도 지정해서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리드를 지금 GSD의 솔리드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에서 솔리드의 겉 전체 볼륨을 선택하고 바디를 꼭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바디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면을 선택하면 그 면과 반대쪽에 있는 면 사이에 이렇게 서페이스를 생성해 주는데 옵셋 레이시오 0.5로 하면 가운데 생성하고 0.2를 하면 이렇게 두 면의 하단에 생성되겠죠.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 레이시오를 설정하면 돼요. 만일에 어떤 서페이스에 대해서 솔리드가 thick로 처리되어 있을 때는 이제는
이 솔리드에 대해서 옆면을 선택하면 면이 두 개죠. 일정 간격이 있으니까 간격의 중간의 서페이스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얘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위아래 두 면 사이에 중간 서페이스만 생성할 수 있지만 얘는 옵셋 값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셋으로 미안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옵셋으로 그 면 두 개 사이에 서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앞서 한 거 다 끝났나 볼까요? 아직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인데 수입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필이에요, 필. 자, 필은 우리 많이 해봤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필은 여기 바운더리, 모서리 엣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해서 클로즈 컨투어가 되도록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엣지를 선택하면서 옆에 서페이스를 같이 선택해서 그 탄젠트라든지 어떤 컨티뉴어티라고 하는데 연속성 이런 뜻이에요. 포인트라든지 탄젠트, 커브처 세 개의 연결성을 부여해요. 자, 이 연결성이 이제 그 서페이스는 많이 중요한데 자세한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뒷페이지에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냥 여기 구멍 뚫린 윗면에 필로 채우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평면처럼 옆면하고 연결성이 없이 그냥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포인트. 두 번째는 탄젠트로 연결되면 이게 구의 일부니까 구 모양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성을 잡아주는 게 여기 컨티뉴어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싱 엘리먼트가 있어요. 패싱 엘리먼트는 필로 서페이스를 만드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 포인트 같은 걸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얘처럼. 자, 이렇게 탄젠트로 만들었는데 어떤 점을 하나 지정하고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패싱 포인트 이렇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비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도 데비에이션 봤죠. 얘는 커브를 생성할 때 클로즈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클로즈가 안 되고 약간 오픈되어 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0.1mm 미만이면 그냥 클로즈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비에이션 값을 혹시 이제 약간 선들이 떨어져 있어서 얘가 클로즈가 아니고 오픈되어 있을 때 그냥 면을 못 만들면 안 되니까 얘가 막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얘를 붙여서 자동으로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제가 스페어를 만들 때 완벽하게 이렇게 360도가 다 돌아가도록 하면 좋은데 한쪽은 여기 180도로 돼 있고요. 한쪽은 마이너스 150도처럼 이렇게 일부를 벌렸을 때 요 엣지를 잡아가지고 필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간격이 6.655mm가 떨어져 있어서 에러가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50도 말고 179도를 해서 해봤더니 이때 0.223mm가 떨어져 있어서 이때 필로는 못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돌려서 179.8, 그러니까 180도에 0.2도 정도 부족하게 거의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비에이션이 0.045mm라서 여기 조건에 0.1mm 미만보다 작으니까 얘는 필로 채워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해본 게 얘예요. 179.8mm를 해서 이렇게 필로 채울 수 있고, 이 필이 옆에서 서포트하고 탄젠트 조건을 붙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패싱 엘리먼트, 포인트를 지나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입니다. 자, 필은 그 다음에 예제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페이스, 스케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뭐, 클로즈가 이렇게, 스케치가 서로 겹쳐가지고 더 크더라도 그 공통적인 영역 내부에 생성하거나 아니면 스케치 하나를 또 완벽하게 평면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두 평면 사이에도 채울 때, 이런 라인을 만들어내면 그 라인에 4개의 클로즈 형태로 서페이스를 만들거나
또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이거. 자, 서페이스 엣지가 있을 때 엣지를 이용해서 서페이스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 서페이스에 탄젠트 조건으로 여기 서페이스를 채울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렇게 공통된 영역이 하나일 때는 필 작업 문제 없는데 공통된 영역이 두 개 나오면 필에서는 에러가 난다. 이거는 필을 못 만드는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서페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특히 여기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옆에 경계 서페이스하고 어떤 탄젠트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부여하기 때문에 예죠. 탄젠트 조건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냥 연결만 해주거나 이런 조건들을 필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 됐나 볼까요? 예, 다 됐네요. 굉장히 계산 오래 해서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드는 기능이 앞서 말한 건 러프고요. 자, 이제 자, 제가 미드 서페이스 미드 옵셋에 대해서 잠깐만 볼까요? 자,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한 번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자, 이렇게 이제 솔리드가 존재하는데 얘는 앞서 말씀드린 GSD 솔리드예요. 자, 미드를 한번 볼까요? 미드 서페이스 클릭하고요. 자, 얘는 이렇게 솔리드를 선택해야 되고요. 여기서 면을 선택하면 이 면의 반대쪽이 면 두 개 사이에 내가 이렇게 중간에 또는 이렇게 레이시오 값을 조정하면 두 간격이 존재하는 서페이스 사이 중간에 서페이스를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만일에 지금 똑같은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거에 대해서 옆면을 선택하면 얘는 지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옆면이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면 역시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자, 서페이스도 생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드 서페이스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말한 필을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어를 만들었는데요. 스페어에서 여기를 150도로 해서 전체를 다 만들지 않았어요. 자, 필 작업을 한번 해보면 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클로즈가 되는데 클로즈가 안 되고 오픈되어 있다고 뜨죠. 여기 간격도 여기 보이죠? 6.65m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보기하면 이렇게 에러 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생성이 안 된다는 거고, 스페어에서 얘를 150이 아니고 마이너스 179로 이렇게 만들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 필 작업을 해보면 또 빨갛게 나오죠. 오픈돼 있죠. 0.22mm네요. 자, 그러면 스페어를 조금 더 이제 각도를 키워서 179.8 정도 아까 했죠. 더 붙었죠. 조금 더 붙은 거 보이죠? 자, 이번에 다시 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 0.03mm 돼서 자, 클로즈로 얘는 인식해서 이제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서포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옆면을 찍어보면 서포트가 작동되면서 탄젠트 조건이 됐어요. 탄젠트 조건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포인트였는데 이렇게 자, 얘를 탄젠트 조건으로 이렇게 바꾸면 자, 이렇게 구처럼 바뀌는 거죠. 자, 탄젠트 포인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다르죠. 자, 이렇게 만든 게 이제 탄젠트 조건이고요. 자, 밑에 여기 패싱 엘리먼트, 다른 버전은 패싱 포인트라고도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포인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Z방향이니까 Z방향으로 한 50? 볼까요? 어디쯤 생기나? 너무 크네요. 자, 30. 자, 여기를 통과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탄젠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근데 여기 패싱 포인트를 통과하려니까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자, 패싱 포인트를 한번 지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구지만 여기를 통과하도록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자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요게 구해요. 자 나머지 것들은 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것들 여러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멀티 섹션 서페이스는 우리 그 스파인 작업하면서 한번 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솔리드에서 이미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솔리드에서 이해한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나 스파인, 커플링, 자, 강제적으로 커플 매치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리리미테이션은 일정한 위치까지만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캐노니컬 엘리먼트라고 그래서 MSS에서 생성된 서페이스가 완전히 평면이라면 얘가 그 우리가 기존의 평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든 평면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진짜 평면이라고 보니 계산을 다시 해요. 그래서 서페이스를 완벽하게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요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이제 예를 살펴볼게요. 당연히 멀티 섹션 서페이스는 항공기 날개처럼 반복적인 형태를 연결할 때 쓰거나 단면이 3개일 때 하거나 단면이 2개일 때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능. 자, 단면이 2개인데 2개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능. 또 이제 이게 많이 쓰겠죠. 스케치가 하나, 2개 사이 하나가 더 존재할 때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7번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 섹션에서는 또 스파인이라는 거를 두 단면 사이에 스파인을 쓰면 스파인이 적용 안 했을 때와 스파인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건 우리 이미 많이 배워봤죠. 얘도 똑같이 스파인을 적용 안 했을 때 적용했을 때예요. 자, 리리미테이션을 쓰면 자, 이렇게 스케치가 있는데 우리 실습 11번이에요. 스케치가 있는데 스케치 사이에 정상적인 그 MSS를 만들 수도 있지만 리리미테이션을 걸면 그 중에 일부분까지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얘예요. 자, 우리 그 실습 13번에는 자, 이 가이드 커브를 생성하고 리리미테이션을 써서 이런 모양의 형태를 서페이스 작업을 하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 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또 파워풀하게 쓰는 게 블렌드예요. 블렌드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그 블렌드 우리 술처럼 이렇게 뭔가 섞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블렌드의 기본 개념은 여기 두 개의 커브 사이에 서페이스를 생성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두 개, 여기 커브 하나, 커브 2가 있는데 두 개 커브 사이에 서페이스를 생성해요. 생성할 때 그 커브가 존재하는 어떤 서페이스가 있다면 여기에 서포트 기능을 쓸 수 있겠죠. 이런 기능을 써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앞서 했던 필과 다른 점. 필은 경계가 클로즈 해야 되는데 얘는 클로즈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멀티 섹션 서페이스하고 다른 점. 멀티 섹션 서페이스는 서페이스가 2개 이상, 3개, 4개도 되는데 얘는 블렌드는 딱 2개까지만 돼요. 딱 2개까지. 3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과 다른 점은 클로즈 컨투어, 그 다음에 MS하고 다른 점은 단면의 개수가 달라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탭에 들어가 보면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탭이 있고요. 연속성, 컨티뉴어티를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텐션 기능, 텐션 기능에서 곡면의 그 삐죽한 정도를 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로징 포인트도 있고요. 커플링, 스파인, 뭐 디벨로퍼블, 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우리 자료에 있는 실습 1번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2개 사이에 연결할 때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멀티 섹션 서피스 점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지면 이렇게 서로 꼬여서 생성이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화살표가 2개가 존재하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방향이 요 방향처럼 해야지 자연스럽게 되는데 방향이 반대되면 이렇게 꺾인다는 점. 자, 요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ntinuity, 연속성, 만나는 곳의 연속성이 이것처럼 탄젠트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튀어나간 서페이스가 존재하죠. 이런 것들은 트림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트림은 여기 트림이 여기 있고요. 자, 지금 베이직 탭에 있어요. 연속성 작업 잡아주는 부분. 그다음에 퍼스트 서브 커브, 세컨드 서브 커브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요거를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탭에 들어가면 텐션 탭이 있거든요. 여기 텐션 탭이 존재하는데 텐션 값이 통상 1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1인데 얘를 T1 여기 1, 2예요. 먼저 이쪽 1 부분, 2 부분인데 1 부분의 텐션 값을 두 개가 지금 디폴트는 다 T1, T2, T1, T2가 같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를 바꿔주면 이제 T1 가장 기본적인 값에서 벗어나서 3으로 바뀌었어요. 얘 모양보다 여기가 텐션이 더 커졌죠. T1이 3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1, 2 위치가 있어서 1, 2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여기 컨스턴트로 되는데 여기 리니어로 바꾸면 1, 2 값을 바꿔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텐션 값을 이렇게 3과 1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텐션을 조절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 것들, 옵션들은 이제, 우리 클로징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이미 MSS에서 많이 해봤던 것들에서 그 개념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블렌드는 두 개 사이에 연결이에요. 얘는 MSS로도 가능하고요. 두 개 사이 연결. 두 개 사이 연결인데 텐션 값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개 사이 연결인데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있을 때 클로징 포인트를 만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이지 않는, 여기 일부 꼬여 있죠. 예,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MSS하고 똑같습니다. 자, 블렌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두 개 서페이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때 여기를 어떻게 채울까? 이게 블렌드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렇게 막혀 있으면 필로 작업하면 되죠. 근데 여기가 열려 있다. 그러면 블렌드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를 실습을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옵션, 블렌드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강의 자료 보시면 여러분 요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고요. 자, 지금 익스트루드 1과 익스트루드인데 익스트루드 2는 할 때 양쪽 두 개 방향으로 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케치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블렌드 한번 넣어볼까요? 블렌드는 뭐 요 엣지를 이렇게 두 개 잡으면 당연히 잠깐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면 두 개 사이에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서포트가 없잖아요. 서포트를 여기하고 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에러 뜨는 이가 여기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방향 갔고요. 다시 한 번만 잡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엣지하고 요 엣지를 잡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화살표 방향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꼬이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한 거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화살표 두 개가 같은 방향이 되고요. 자, 이제 서포트를 생성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탄젠트 조건, 자, 두 번째도 여기 탄젠트 조건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가 되고요.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트림이 돼 있어서 그렇군요. 자, 볼게요. 자, 여기 퍼스트고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강의자는 여기 퍼스트 이게 습관인데
어쨌든 여기 세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튀어나가 있는 부분을 트림으로 해서 여기 지금 서페이스가 더 나간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더 서페이스 만들 때는 좋겠죠. 그래서 여기 트림 기능을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텐션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텐션 탭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둘 다 텐션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내가 1이 아니라 3으로 바꿔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자, 여기 퍼스트라서 여기에요. 자,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여기도 3, 여기도 3인데 얘를 리니어로 바꾸면 여기를 하나는 3, 하나는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3, 1, 3, 1로 바뀌었어요. 자, 요게 텐션 기능이에요. 그래서 텐션 기능을 쓰고 그다음에 베이직에서 트림 기능을 쓰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텐션 기능에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얘가 1이 아니고 2로 한번 바꿔서 여기도 꼬이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리니어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꼬인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 얘가 자, 블렌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강의 주제고요. 강의 내용이고, 이제 과제가 2개 되어 있습니다. CRT 모니터 지금 페이지 있죠, 교재. 해서 여러분들 GSD 작업하고요. 시크니스 해서 솔리드로 만드시고요. 재질은 플라스틱, 그 다음에 두께는 5mm. 그래서 아우터 방향, 바깥 방향으로 두께를 부여해서 여러분 과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MSS 작업인데요. 참 이렇게 멋진 모양의 서페이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따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두께 5mm 아우터 방향 두께를 부여해서 과제 2개를 이번 주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의 강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